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의 남다른 생각 기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놀아요, 서점에. 책을 한 이제 막 뒤적거리면서 한 20권 보고 한 3권쯤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 글자도 글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가는 거죠. 가서 이제 그런 책 중에 막 그 평소에 이제 일에 관련된 책은 안 보고 막 요리책도 보고 미술책도 보고 여행기도 보고 뭐 만화 이렇게 일러스트 많은 그런 책도 보고 가벼운 책 닥치는 대로 종류 가리지 않고 보면서 늘 한 가지 결론에 이르러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꼭 이제 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막 그 화면을 예쁘게 저렇게 다이나믹한 어떤 저런 영상으로 저렇게 잘 만들까. 유튜브도 너무 감탄스러운 편집들도 많죠.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건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게 정말 그야말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게 이제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우리가 같은 에너지를 들이고도 이런 벤치마킹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걸로 이걸 딱 삼으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그 현명한 사람들의 어떤 남다른 그런 생각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동행하는 생각법이에요.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책에서 참 공감할 만한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불안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불안을 계속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뭐 친구처럼 항상 동행하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머리를 이렇게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정치도 사회도 불안 요소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떨 때는 뉴스를 보다가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그런 것 같아요. 한심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국가를 생각하는 진짜 정치는 없구나. 막 병원 난리 난 거 보면서도 아이고 아프면 큰일 나겠다. 아픈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들. 뭐 결혼도 안 하고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맨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걱정이 되고 국가적으로. 그럼 이제 또 거기다 또 뭐 있어요? 그런 거국적인 어떤 걱정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걱정이 훨씬 아프고 크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어떤 거예요? 뭐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뭐 진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집도 사야 되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 생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 불안해 하신대요.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 가족이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까 부장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던데 나한테 불만 있나? 어제 부장 뒷담화한 거 혹시 귀에 들어갔나? 뭐 이런 거. 건강검진 다음 주인데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누구나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 방법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이걸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보통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각 기법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요,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 90%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실직할까봐 걱정해도 실직해서 완전히 백수가 될 가능성 별로 없죠. 뭐, 실직을 하면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죠. 어딘가에 가서 또 더 좋은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자, 내가 걱정한 일에 90% 일어나지 않는다. 떠올리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불안한 거 1년 후에는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는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했을까? 그때 이제 네 번째 책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제 그 컨셉을 막 중간에 바꾸면서 막 갈팡질팡 원고 기획 방향도 다시 수정하고 이 책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작년 요맘때 그런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년 지금 불안해하다고 걱정하는 거 내년엔 생각도 안 나요.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과 더불어서 불안 붙잡고 그냥 이 시간에 집중하자. 불안에 매여서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우리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안을 막 몰아내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고, 현재 집중해서 일하면서 그래, 불안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빨리 그런 어떤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떨어질까봐 걱정이면 지금 공부에 집중하는 거고, 내가 다음 달에 있을 무슨 보고회가 걱정이 되면 지금 그 보고회 준비하는 거고, 이게 바로 가능한 빨리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고요. 두 번째, 고효율을 보장하는 행동 기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고효율을 보장하는 어떤 행동 기법은요, 기본적으로 선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선택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선택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머리 복잡할 때는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복잡할 땐. 잘못된 결정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뭐든 머리가 복잡한 채 시작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저는 이제 강의 전에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요. 직전 30분 동안은 그냥 앉아서 놀아요. 재미있는 영상이나 칼럼 보고 막 이러면서. 예전에 한 번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막 복잡한 원고를 미친 듯이 몰입해서 쓰자마자 바로 강의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뜨거라 한번 한 적 있어요. 머리를 식히는 거. 복잡할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멍하게 있어야 뇌가 활성화된대요, 여러분.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결정 전에는 머리를 쉬게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쏟지 마세요. 특히 중요한 일 아닌 거 있잖아요. 그냥 결정하는 버릇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고민을 한 선택과 그냥 한 선택과 얼마나 다를까요? 수많은 고민을 한 선택이 굉장히 반드시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사실 확신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자신의 경우를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볼 일이죠. 중요한 일을 성급히 결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신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니면 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나 스스로한테 유익하죠. 뭐 먹을까? 주말에는 어떻게 쉴까? 영화 뭐 볼까? 이런 거 그냥 고민 없이 결정한 탁탁탁 쿨하게 결정한 습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아주 이롭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선택을 하는 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 기분 나빠지는 그 기분이 막 가속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정보나 이런 거 다 이제 멀리 하는 게 좋죠.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간 뇌는 부정성 편향이 있어서 계속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보, 나쁜 거, 불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인지하고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팀장한테 엄청 깨졌어요. 모욕감을 느낄 만큼 질책당하고 기분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옆 팀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제 와서 같이 의논하재요. 회의를 같이 하재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 기분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옆 팀에서의 문제도 사고 나고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도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막 예민해지는 얘기를 들을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현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문제를 같이 가서 얘기해 봐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시간 버는 거.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시간을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팀장이라고 쳐요. 이사한테 별별 소리 다 듣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럼 결제하지 말아야 되죠. 김 과장이 와가지고 뭐 결제 이렇게 얘기하면 오후 2시에 다시 봅시다. 그냥 자기 감정이 평정심을 찾을 때가 아니면
그런 어떤 김 과장한테 이걸 보고서 내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막 질책하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해봐야 또 승질나니까 저러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게 뻔하잖아요. 시간을 버셔야 돼요. 또 하나 손해를 봤을 때도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금투자, 경매 요즘 재테크 열풍이라 해서 직장인들도 이제 하나둘씩은 다 끼고 있는데 재테크가 쉽지는 않죠. 만약 재테크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직후에는 아무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떤 걸 갖고 걱정하고 어떤 걸 갖고 불안해하는지 메모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셔가지고요. 그 옆에다 화살표 치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 써서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그래 뭐 이 정도는 해결할 만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계속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딱 벤치마킹을 하셔서 조금 더 내가 부족했던 부분 더 이제 보완해서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는 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